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일러스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부터는 여러 오브젝트를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좌로서 오브젝트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동영상과 함께 올려드린 그 첨부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을 하셔서 거기에 보시면은 오브젝트 순서와 그룹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AI 파일을 일러스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시게 되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캐릭터 얼굴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오브젝트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옆에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 오브젝트를 드로잉 한 다음에 순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후에 그룹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 이 두 개의 캐릭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서 화면을 적당히 상단으로 좀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툴바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사각형 툴과 그 다음에 둥근 사각형,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다각형, 별 모양을 그릴 수 있는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활성화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티어러프를 하셔서 옆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끄집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러스트에서는 나중에 그린 것이 항상 최상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브젝트를 그리게 되시면은 가장 먼저 그린 것이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그려지는 부분이 가장 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순서를 바꾸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오브젝트 순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단축키와 그 다음에 마우스의 그 서브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형을 여러 가지를 좀 그리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그냥 사각형과 그다음 원형과 그다음에 다각형과 별 모양을 여러분들이 첨부를 하셔서 적당히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패널 값의 컬러라든지 아니 컬러 스펙트럼이라든지 컬러 조절바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스와치 패널을 이용하셔서 면색을 이렇게 달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는 원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을 그리실 때 마찬가지 그리시고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 툴 누르셔서 여러분 폴리곤 툴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그리시면 일단은 육각형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신 상태에서 즉 떼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 키를 위아래로 누려주시면 이렇게 다각형의 그 가계수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별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모양을 적당히 그리셔서 마찬가지 색감을 이렇게 다르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모양을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삼각형을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하시면 안 되고 다각형 툴을 누르셔서 다시 드래그 하신 이후에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즉 떼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 키의 아랫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드로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 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좀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그린 이 사이언색인 삼각형 부분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별 모양, 그 다음이 이렇게 그 원형 모양, 그 다음에 오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의 노란색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이 삼각형 부분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 개체 뒤로 보내야겠다 하셨을 때는 일단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하단에 보면 어레인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이 좀 위로 올려와 가지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레인지 부분을 부르게 되면 bring to front와 bring to forward, send to back과 send to backward와 back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여러분 뭘 나타내는 거냐면 가장 위로 이것이 send to back이 가장 아래로 한꺼번에 바로 점프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bring to forward와 send to backward 부분은 한 단계씩 앞으로 그다음에 한 단계씩 뒤로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명령이고요. 여러분 이 단축 키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키와 컨트롤 키와 대괄호를 열고 닫는 것, 그 다음에 컨트롤 키와 대괄호를 닫는 것, 컨트롤 키와 대괄호를 여는 것, Shift와 컨트롤 키와 대괄호를 여는 것에 따라서 개체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한 단계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어레인지에서
bring to send backward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단계를 이렇게 뒤로 넘어간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의 사각형을 제일 앞으로 잡아당겨야 되겠다. 그럴 때는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어레인지에서 Bring to Front에서 이 크기를 하시게 되면 이것은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제일 앞으로, 무조건 제일 뒤로 가는 것이 Send to Back, 가장 제일 앞으로 오는 게 Bring to Front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단축키로 컨트롤 키와 그 다음에 여러분 플러스 대괄호 여는 것과 또는 닫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단계씩 뒤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반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대괄호를 닫는 키를 누르게 되면 한 단계씩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찬가지 대괄호 여는 키를 누르게 되면 제일 뒤로, 컨트롤 키와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다시 대괄호 닫는 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제일 앞으로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에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단축 명령과 그 다음에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서브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순서에 상관없이 오브젝트를 그리신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는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설명드려야 하는 오브젝트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좀 다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로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삼각형은 제일 앞으로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택 형태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강좌가 좀 여러 강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써놓고 컨티를 잡아놨어야 되는데 이것이 설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하게 생각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제를 할 때는 컨트롤 C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제를 하고 붙일 때는 보통 컨트롤 V 명령을 이용해서 붙이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뜯은 자리, 즉 다시 말해 복사한 자리에서 그 위에 바로 붙이는 것과 바로 뒤에 붙이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명령이나 또는 컨트롤 X로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X를 누르시게 되면 자르기 명령이 되겠죠. 컨트롤 X.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편적으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 항상 이 센터 정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붙일 때 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화면의 정중앙 부분에 이렇게 붙이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Z키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컨트롤 X를 하시고요. 여러분 컨트롤 F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이것은 잘라내거나 아니면 복사한 그 자리에 앞으로 붙는다, 즉 프론트로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컨트롤 X를 누르시고 컨트롤 B, A, B 할 때 B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제일 뒤로 붙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B를 누르면 잘라낸 위치의 최하위에 붙고요. 컨트롤 F키를 누르면 잘라낸 위치의 최상위로 여러분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이는 방법도 컨트롤 V, 컨트롤 B, 컨트롤 F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밑으로 좀 내려놓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러분 상단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룹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룹화를 하게 되면 오브젝트의 위치를 옮길 때나 앞뒤의 순서를 정할 때 오브젝트 한 개로 인식되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눈동자 부분을 내가 어디다 복사를 하거나 또는 붙이거나 아니면 뭐 이동을 하고자 할 때 눈동자는 반드시 두 개 부분이니까 두 개를 연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묶어주면은 이 부분이 하나의 단위로 인식이 돼서 작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돋보기 툴을 누르셔가지고요.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한 상태이고요. 여기 도형은 조금 전에 저희가 그 그룹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이 도형 툴은 X 버튼을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정색 화살표 선택 툴을 누르시고요. 저와 함께 왼쪽 눈동자, 그 다음에 오른쪽 눈동자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개체가 하나씩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되지 않죠.
이럴 때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두 개의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룹이 나오거나 또는 언그룹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미 그 눈동자 안에 이런 빈망울 부분을 다 그룹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그룹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룹이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언그룹은 나와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할 것은 왼쪽 눈동자 부분하고 오른쪽 눈동자 부분을 하나의 단위로 묶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왼쪽을 누르시거나 오른쪽을 누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다 그룹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 눈동자, 오른쪽 눈동자를 그룹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눈썹을 그룹으로 다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 눈썹과 오른쪽 눈썹을 또 이렇게 단위로 잡으신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썹을 누르시던지 눈동자를 눌렀을 때 다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볼터치까지 가볼까요? 자, 볼터치 Shift 누르시고 두 번씩 누르셔야 합니다. 볼터치가 두 번 돼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여러분 그룹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와 플러스 영문키 G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잘 안 쓰여졌는데요. 제가 이게 그 연필이 그 마우스 형태가 펜 마우스가 아니라 그 광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컨트롤 G를 눌러서 다시 그룹을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다시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시 이번에는 Shift 누르시고 입과 그 다음에 입 안 부분을 다시 컨트롤 G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쪽 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양쪽 귀 부분하고 얼굴 부분까지 선택을 해서 컨트롤 G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렀더니 이제 위로 올라왔죠. 이거는 뭐 상관없이 제가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얼굴 부분을 누르시고 여러분 컨트롤 Shift 그 다음에 제일 뒤로 빠져드는 명령이 뭐였죠? 형태가 컨트롤 Shift 대괄호 여는 키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에 그 옷을 나타내고 있는 이 목 부분이 다시 앞으로 튀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얘도 컨트롤 Shift 대괄호 여는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이 좀 스피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굴 부분하고 머리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머리 부분만 따로 한번 잡아볼까요? 저희가 여기서 마찬가지 머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약간 꼬리 부분까지 같이 Shift 누르시고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머리카락 밑에 부분에 보시면 약간 그림자 표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선택을 좀 해주셔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하이라이트까지 컨트롤 G 눌러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현하셨으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살짝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에서 Shift를 누르시고요. 얼굴 부분을 선택해서 또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이제 그룹을 계속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그 포장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룹 내에 어떤 그룹을 또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여기 흰색 화살표 상단을 누르고 계시면 그룹 셀렉션 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셔가지고요. 눈동자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고요. 같은 자리 한번 더 누르시면 그룹이 설정된 크기가 계속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룹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눈동자 부분을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누르세요.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저희가 그룹을 설정한 그 순서대로 그대로 선택이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된 것을 나중에 뭐 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눈동자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 패널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러스트에서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나온 부분인데요. 그룹 모드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또 그룹,
또 그룹, 또 그룹. 그래서 그룹이 몇 번 돼 있더라도 그 그룹 내로 계속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갈 땐 제일 바깥쪽을 클릭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작업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강좌에서는 오브젝트의 순서와 그룹 설정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